미호크가 나타나 나스조로를 막아섰고 해적과 혁명군은 환호하며 전 세계 최강의 검객 메에눈 미호크다 라고 소리쳤고 징베는 테이톤에게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여명의 시간을 보기 위해선 어찌되었던 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고래상어 수백 마리와 함께 부상 입은 테이톤을 옮기며 간단한 치료만이라도 해주어 목숨을 보존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며 고통스러운 듯한 신음을 뱉었지만 테이톤은 눈빛만큼은 의지를 잃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편 나스조로는 미호크가 자신을 막아서며 테이톤이 도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곳에서 놓친다고 한 적 없거늘 감히 누구의 허락을 받고 도망치려는 건가 테이톤 이라고 소리친 뒤 바코츠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테이톤에게 접근하였고 미호크조차 나스조로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나스조로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징베를 바라보며 우선 배신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기와 신천 참격을 사용하여 징베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징베는 나스조로의 패기와 특수한 능력에 전신이 마비되며 방어 자세를 취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징베의 눈앞에는 나스조로의 참격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징베는 질끈 눈을 감으며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며 루피군 자네와 함께 끝을 향해 가고 싶었거늘 이토록 허무하게 죽는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테이톤이 마엘슬론 패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몸 전신을 철갑과 같은 무언가로 둘러 방어력을 극대화시킨 뒤 나스조로의 기와 신천 참격을 막아섰고 이내 매우 거대한 물기둥이 생겨나며 나스조로를 덮쳐버립니다. 하지만 테이톤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기술의 위력이 반감된 상태였고 나스조로는 테이톤의 기술을 간단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뒤 징베라고 했나 나의 후배여 조이보이 아니 새로운 니카와 함께 반드시 어인족의 꿈을 이뤄주 라고 말했고 테이톤은 과거의 자신과 어인족을 떠올렸고 지금과는 다른 매우 작은 고래였던 시절의 테이톤과 징베, 아론과 닮은 어인족들이 어인섬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자신의 목숨마저 버릴 각오로 자신의 최후의 기술이자 필살기격 기술인 해왕 심판 절멸수를 사용하였고 테이톤은 체내에 저장된 물은 물론 주변의 모든 물을 응집시킨 뒤 하늘조차 뚫고 끝없이 올라가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냈고 거대한 물기둥은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갑니다. 다만 물기둥의 범위가 워낙 넓었기에 해군의 군함 수십 척이 침몰되었고 순간 바다의 물이 모두 메말라버리며 지하에 잠수 중이던 써니어의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테이톤은 해왕심판 절멸수를 사용한 뒤 과다출혈로 인한 부상과 모든 체력을 다하며 그대로 눈을 감으며 쓰러졌고 나스조로는 목숨을 담은 최후의 일격인가 하지만 그런 각오 따윈 압도적인 실력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한 뒤 절검의 사명을 사용하였고 나스조로의 참격은 테이톤의 해왕심판 절멸수를 뚫어내며 테이톤에게 도달했고 테이톤은 몸이 반으로 갈라져 버리며 서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테이톤은 눈을 감기 직전 해저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루피의 심장 박동 소리 즉 해방의 드럼을 들으며 편하게 눈을 감았고 징베 역시 테이톤의 근처에 머무르다 나스조로의 절검 사명의 여파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으며 기절합니다. 한편 나스조로 역시 테이톤의 최후의 일격 해왕심판 절멸수를 허용한 뒤 팔 하나가 완전히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나스조로는 재생 능력을 사용하여 팔을 재생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나스조로는 끝까지 귀찮게 하는군. 하지만 이깟 부상 따위 3일이면 충분하다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미호크가 나스조로의 앞에 나타났고 미호크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예의가 없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무시당했다고 화가 난 건가 하지만 이 녀석조차 내 앞에선 널리고 널렸던 수준의 검사일 뿐 온 정신을 집중해 상대할 만한 가치는 없단 소리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는 나스조로가 자신과 대치하던 도중 테이톤을 공격한 건 검사로서 예의가 없다고 일갈했지만 나스조로는 미호크에겐 검사로서 예의를 갖출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미호크의 자존심을 긁은 것입니다. 테이톤이 나스조로에게 패배한 뒤 사망하게 되었고 즈니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테이톤의 생명 반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눈물을 흘리며
테이톤 떠나갔는가? 라고 중얼거렸고 피터 역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한 뒤 슬퍼할 필요 없다. 이 녀석도 곧 따라갈 터이니 라고 말한 뒤 샌드웜의 형태로 변하여 빠른 속도로 즈니샤에게 접근한 뒤 사구태와 사용수를 사용하여 즈니샤를 공격했고 즈니샤는 치명상을 입으며 휘청거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즈니샤를 돕기 위하여 해적과 혁명군 여러 명이 일제히 피터에게 달려들었지만 피터는 배양색 패기를 번개처럼 방출하며 단번에 이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잔챙이들은 도움조차 될 수 없는 듯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즈니샤와 피터의 공방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졌고 즈니샤는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피터 역시 뼈가 몇 군데 부러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명백히 피터의 우위로 흘러가고 있었고 피터는 즈니샤와의 대결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을 준비하였고 즈니샤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백호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샌드웜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래들이 피터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즈니샤는 자신의 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순식간에 피터에게 점프하여 피터를 타격하려 하였고 선보다 거대한 즈니샤가 역동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레드라인 전체에는 마치 지진이 난 듯한 충격이 울려 퍼집니다. 즈니샤는 피터에게 가까이 다가간 이후 상비 천지 파격을 사용하였고 즈니샤의 코 주변에 기이한 기운들이 모여듦과 동시에 즈니샤의 코는 맹렬한 기세로 피터를 내려찍으려 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맹호천수 사례멸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는 백호의 형태를 한 거대한 번개가 내려왔고 곧바로 즈니샤를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백호의 형태를 한 거대한 번개의 범위는 즈니샤보다도 더 거대한 매우 거대한 번개였기에 즈니샤에게 닿음과 동시에 바다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에 특수한 강자가 무장색 패기를 통하여 방어해주지 못한 군함과 해적선 수십 척이 불타버렸으며 바다에 잠수 중이던 해왕류 수천 마리는 단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즈니샤는 피터의 맹호천수 사례멸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전신이 새까맣게 타버렸으며 심각한 수준의 화상을 입으며 일부 부위에선 피부가 완전히 타버려 뼈까지 드러나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즈니샤는 고통을 참아내며 상비 천지 파격을 멈추지 않았고 이내 즈니샤의 공격은 피터에게 적중하였고 즈니샤의 공격은 시전 도중 피터의 공격을 받으며 위력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공할 만한 위력을 선보였고 피터는 즈니샤의 상비 천지 파격을 허용한 뒤 치명상을 입으며 어느 섬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피터의 맹호천수 사례멸을 허용한 뒤 심각한 부상을 입으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져 버렸고 즈니샤는 점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며 테이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끝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테이톤에 이어 즈니샤마저 사망위기에 처하게 되며 조이보이와 같은 시절을 보내온 인물들이 모두 사망할 위기에 처해갔고 두 번째 세계의 종말이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며 조이보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를 후세에 남겨 언젠가 올 여명의 시간에 이바지하기로 결심했고 즈니샤는 전신이 불타버린 그야말로 움직이는 게 기적인 몸으로 빠른 속도로 피터를 향해 돌진해 갑니다. 그리고 피터는 어리석은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반격을 취하려 했지만 피터 역시 즈니샤의 상비 천지 파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기에 순간 몸이 굳으며 움직이지 않았고 피터는 꽤나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즈니샤는 피터와 동기어진할 각오로 생명력마저 끌어모아 상현 무한의 구속을 사용하여 곧바로 피터를 짓밟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피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였고 겐타이가 블러드레인을 사용하며 나타났고 겐타이는 곧바로 즈니샤의 움직임을 멈춰 세운 뒤 피를 마치 날카로운 창의 형태로 응집시킨 뒤 순식간에 즈니샤의 복부를 관통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즈니샤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오로성 피터성 다행히 늦지 않았군요. 세계 정부의 존귀한 별이 떨어질지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피터는 표정을 구기며
다 죽어가는 지니샤 따위가 이 몸에게 위협이 되었단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겐타이가 피터와 지니샤의 대결에 난입하며 순식간에 지니샤의 약점을 공격하며 지니샤는 체내의 피를 다량으로 흡수당하며 홀쭉해진 모습으로 변하며 쓰러졌고, 지니샤를 지켜내기 위하여 에이스와 사보가 동시에 겐타이와 피터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곧바로 블러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에이스와 사보를 동시에 날려버리며 이미 늦었다 애송이들, 움직이려거든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지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완전히 의식을 잃으며 눈을 감은 채 쓰러집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해저에서 느껴지는 미세하게 울리는 루피의 해방의 드럼을 들으며 밀짚모자 다행히 죽지 않았군. 여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상 조이보이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너희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여명을 이루어다오 라고 말하며 쓰러졌고, 지니샤는 과거 죽기 직전 조이보이와의 추억을 회상했고, 과거 조이보이와 지니샤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이보이는 어이 지니샤, 니 녀석은 코끼리인 주제에 잘도 떠들어대는군. 설마 사람 열매 능력자냐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조이보이, 우린 밍크족이라네. 겉모습은 동물이지만 분명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니시시시 네로나 가문이 들으면 기절할 말이군.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언젠간 그놈들을 박살내고 밍크족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줄 테니 라고 말했고, 지니샤는 하염없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웃음을 지으며 죽음을 맞이했고, 피터는 지니샤가 완전히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테이톤에 이어 지니샤까지 처리했다. 이제 잔챙이의 적들을 몰살한 뒤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할 시간이다 라고 소리쳤고, 피터의 폐양색 패기는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우솝과 나미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으며 자신의 두 귀를 막으며 표정을 찡그립니다.